정혜련 투스타는 중대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특전사 훈련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소 정문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비초소,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막사들이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겠니? 운전석에서 어머니 정혜련 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도 이제 24살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정혜련 소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딸을 이곳에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 대우 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훈련소 안으로 들어선 다은은 이미 집 앞에 있던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죠.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어요. 신병들, 나는 조성재 중대장이다. 키가 크고 우람한 체격의 조성재 중대장이 신병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앞으로 8주 동안 너희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특히 여자들, 여기서는 성별 따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조중대장의 시선이 다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정혜련 사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사단장 딸이라고 해서 봐줄 생각은 없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굴려주겠어. 첫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제식 훈련부터 체력 단련까지 다은은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모든 과정을 소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유독 다은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다은, 팔굽혀펴기 자세가 엉성하다. 다시 해. 조중대장의 호통이 터졌죠. 다은은 이미 30개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옆에서 같은 동작을 하던 다른 신병들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다른 신병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다음만 별도로 불려나가 추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시우 소위가 이를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아직 초임 장교였던 그녀로서는 중대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죠. 해가 질 무렵 다은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신병들보다 2배는 더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강한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훈련 3주차가 되자 본격적인 산악행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치솟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훈련장을 달구고 있었죠. 오늘은 완전군장 15km 산악행군을 실시한다. 조성재 중대장이 신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완전군장은 배낭, 총기, 각종 장비를 모두 합쳐 20kg이 넘는 무게였거든요. 다은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신병들에게는 물통이 지급되었는데 유독 다은에게만 물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중대장님, 정다은 신병에게 물통이. 유시우 소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조중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야 한다. 물 없이도 행군할 수 있어야 진짜 특전사지.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졌고 뜨거운 태양은 신병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켰죠. 다은은 목이 바짝 말랐지만 참고 견뎠어요. 다른 신병들이 중간중간 물을 마시며 갈증을 달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말입니다. 행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자 다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탈수 증상 때문에 더 이상 땀도 나지 않았어요. 발걸음도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괜찮아? 옆에서 함께 걷던 동기 신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야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5km 지점을 넘어서자 다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야도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죠. 그래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10km 지점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른 신병들은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지만 다은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갈라져 피가 맺혔어요. 유시우 소위가 조중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대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다은 신병의 상태가. 닥쳐. 조중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나? 15km 완주할 때까지는 계속한다. 남은 5km 구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바위투성이 산길에서 다은은 여러 번 넘어졌어요.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져도 포기하지 않았죠. 마지막 1km를 남겨두고 다은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탈진과 탈수로 인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호흡도 가빠졌죠. 의무병, 의무병. 유시우 소위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의무병들이 들것으로 다은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와 흙이 뒤섞여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의무실로 급히 이송되었죠. 조중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도 못 견디면서 무슨 특전사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곧 정혜련 소장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3시 정혜련 소장은 인근 부대에서 열린 합동전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대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 앉아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특전사 훈련소 의무실이었습니다. 정혜련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딸과 관련된 연락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정다은 신병이 산악행군 중 탈진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무병의 목소리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죠. 지금 수액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정혜련 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해왔지만 딸의 안위가 걸린 문제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먼저 앞섰죠. 지금 당장 헬기를 준비해라. 정혜련 소장이 부관에게 급히 지시했습니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다른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설명할 겨를도 없었어요. 헬기가 이륙하는 동안 정혜련 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특별 대우 없이 훈련받게 하려던 자신의 방침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동시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있다는 의심도 들었죠. 훈련소에 도착한 정혜련 소장은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탈수로 인해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괜찮다, 다은아. 엄마가 왔어. 정혜련 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차갑고 냉정했던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의무병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정혜련 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38도의 폭염 속에서 물없이 15km 산악행군을 강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독 다은에게만 물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누가 이런 훈련을 지시했나? 정혜련 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성재 중대장입니다.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정혜련 소장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다은아. 엄마가 해결할게. 이제 그녀는 사단장 정혜련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의무실을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표정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실 앞에 도착한 정혜련 소장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조성재 중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며 급히 일어섰습니다. 사단장님. 조 중대장이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정혜련 소장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조성재 중대장. 정혜련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방금 의무실에서 돌아왔소. 조 중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대략 짐작이 갔거든요.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면 표적 학대입니까? 정혜련 소장이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중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조 중대장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혜련 소장의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의 분노와 지휘관의 위험이 동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이번 훈련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훈련 계획도 함께. 정혜련 소장이 명령했습니다. 조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6시 조성재 중대장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사단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그의 긴장감을 말해주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얼굴은 상당히 초췌해져 있었죠. 들어오시오. 정혜련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중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있는 사단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와는 달리 완전히 냉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중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정혜련 소장은 보고서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뻔한 변명들로 가득했거든요. 극한 상황에서의 정신력 단련을 위한 특별 훈련이었다고 했군요. 정혜련 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신병들에게는 물이 지급되고
정다은 신병에게만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조중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작위로 선정한 것입니다. 무작위요? 정혜련 소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지난 3주 동안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 봐야겠군요. 그때 사단장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오시오. 유시우 소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단장님,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익명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누가 작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시우 소위의 필체와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지난 3주 동안 정다은에게만 가해진 차별적 훈련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보다 2배 많은 팔굽혀펴기, 혼자만 받은 추가 훈련, 그리고 체벌에 가까운 강압적 지도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무작위였습니까? 조 중대장? 정혜련 소장이 보고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조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정다은 신병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왜 다른 신병들에게는 똑같은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정혜련 소장이 반박했어요. 그리고 훈련 일지를 확인해 보니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군요. 실제로 특전사 훈련에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있었습니다. 폭염 시 물 공급 의무화, 체력 한계 상황에서의 즉시 중단 원칙, 개인별 체력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훈련 등이 그것이었죠. 조중대장은 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부 감찰팀을 소집하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중대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식 절차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도.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정혜련 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지휘관을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그 순간 조중대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단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더 혹독하게 대하면 자신의 공정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죠. 유시우 소위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다행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켜만 보고 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감찰팀 소집은 오늘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까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두시오. 조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중대장실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이미 패배자의 그것이었어요. 오후 2시 특전사 훈련소 회의실에는 내부 감찰팀이 소집되었습니다. 정혜련 소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조성재 중대장은 피조사자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오만함이 보이지 않았죠. 감찰팀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간의 훈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적 훈련 실시였어요. 정다은에게만 적용된 특별훈련 항목이 무려 15개나 되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까지 더 많은 훈련량이 부과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안전수칙 위반이었습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도
물 공급 없이 강행된 산악행군, 개인 체력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훈련 지속, 의료진의 중단 권고 무시 등이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찰팀이 조중대장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상부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찰팀장이 스크린에 메시지 내용을 띄웠어요. 발신자는 조중대장의 직속 상관인 김대령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단장 딸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여군들이 너무 설쳐대고 있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요즘 여군들이 남자들보다 대우받으려고 한다.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는 게 내 역할이야.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중대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차별과 권력 남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대령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여군은 남자보다 2배는 강해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특히 간부 자녀들은 더더욱 그래야지. 이 메시지들은 명백한 성차별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중대장이 변명하려 했어요. 이것은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입니다.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련 소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감찰팀은 추가로 김대령과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김대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자들이 군대에 와서 무슨 특전사냐? 애초에 여군 자체가 말이 안 돼. 특히 사단장 딸이라고 더 혹독하게 굴려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이 발언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편견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성차별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유시우 소위가 증언자로 나섰어요. 저도 여러 차례 부당함을 느꼈지만 계급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찰팀장이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차별적 훈련이 정다은 신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신병들에게도 은밀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기록을 보니 여성 신병들의 중도 포기율이 남성보다 3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포기 사유의 대부분이 과도한 훈련 강도와 신체적 한계 초과였죠. 정혜련 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이며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조중대장과 김대령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순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정혜련 소장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단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이었죠. 내일 오전 10시 전체 장병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햇볕 아래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특전사 훈련소 중앙광장에는 전체 장병들이 집결했습니다. 신병들부터 고참 부사관, 장교들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석한 대규모 집합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정혜련 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조성재 중대장과 김대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이미 징계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다은도 동기들과 함께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고 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전체 장병 여러분, 정혜련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조직의 기강과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이 있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권위와 함께 어머니로서의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지난 3주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차별적 훈련,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조직적 성차별의 실체가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특히 여성 장병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김대령과 조성재 중대장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혜련 소장이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자들이 군대에 와서 무슨 특전사냐? 여군은 남자보다 2배는 강해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광장에 울려 퍼진 차별적 발언들을 들은 장병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성 장병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남성 장병들조차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조성재 중대장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련 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조중대장이 일어서자 정혜련 소장이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 경례를 요구했습니다. 조성재 중대장, 저에게 경례를 하십시오. 조중대장은 당황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였어요. 정혜련 소장은 그 경례를 받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경례, 이제 사단장이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로 해임입니다. 광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여성 장병들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장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김대령도 마찬가지로 즉시 전속 발령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군대는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의지로만 평가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다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정의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거든요. 유시우 소위도 뭉클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린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산. 정혜련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목격한 장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공식 발표가 끝난 후 정다은은 의무실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에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할 거야? 같은 병실에 입원한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별적 훈련,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산악행군, 그리고 조직적 성차별의 실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처음에는 분명히 군복을 벗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혜련 소장이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말입니다. 그 순간 다은은 깨달았죠. 도망치는 것보다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거요. 오후 늦게 어머니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혜련 소장은 딸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계속하고 싶니? 아니면 그만두고 싶니?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억울했고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혜련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어머니로서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어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망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정혜련 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힘들 거야, 다은아.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아. 알고 있어요. 다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처럼 이 부대도 바꿔볼게요. 저 혼자는 힘들겠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다은은 유시우 소위를 찾아갔습니다. 유시우는 중대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중대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소위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시우는 다은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소위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은이 입을 열었어요. 여성 장병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말이에요. 유시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훈련 노하우도 공유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서로 지지해주고 그런 모임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혼자서는 바꿀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유시우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장병들의 권익 보호와 실력 향상을 위한 모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 조직 전체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었어요. 다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8주간의 혹독한 훈련이 마침내 끝나갔습니다. 수료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최종 성적에 모든 신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다은이 전체 신병 중 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정말이야? 다은이가 1등? 동기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다은이 겪었던 시련들을 모두 지켜봤거든요. 다은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박중대장이 직접 확인해 준 결과였습니다. 체력, 사격,
전술, 그리고 리더십 평가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은이 박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박중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짜 실력이 나온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돕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 실제로 다은은 회복 후 다른 신병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여성 신병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시우 소위와 함께 만든 스터디 그룹은 벌써 10명이 넘는 멤버로 늘어났죠. 수료식 당일 특전사 훈련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여 신병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혜련 소장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그저 딸을 응원하는 어머니였죠. 수석 수료자 정다은 신병,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여성 장병들의 박수가 유독 뜨거웠습니다. 다은이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동기들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의무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동료가 이제 당당하게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수석 수료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중대장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다은은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 유시우 소위의 격려하는 미소, 그리고 동기들의 따뜻한 시선들이 보였어요.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동기 여러분,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다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배운 정신력과 동료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은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다은이 정혜련 소장을 향해 묵직하고 당당한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번 경례는 달랐어요. 며칠 전 조중대장에게 받았던 그 경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이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였고, 동시에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정혜련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경례에 답례했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다은은 유시우 소위 및 새로 합류한 여성 장병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는 15명으로 늘어난 이 모임은 별빛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 후배가 물었어요. 서로 돕고 성장하는 것.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산책을 했어요. 훈련소 뒤편의 작은 언덕에서 내려다본 부대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정혜련 소장이 물었어요. 전혀요.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몇 달 후 특전사 훈련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훈련 매뉴얼이 도입되었고 성평등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장병들의 자신감과 단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별빛회는 이제 정군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다은과 유시우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정다은은 이제 당당한 특전사가 되어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별이 달려 있었고 그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꿈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별처럼 다은도 이제 후배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죠. 특전사 훈련소의 아침은 여전히 우렁찬 구호 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 속에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진정한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 담겨 있어요. 별을 단 어머니의 경례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군대에 와서 무슨 특전사냐? 애초에 여군 자체가 말이 안 돼. 특히 사단장 딸이라고 더 혹독하게 굴려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이 발언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편견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성차별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유시우 소위가 증언자로 나섰어요. 저도 여러 차례 부당함을 느꼈지만 계급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찰팀장이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차별적 훈련이 정다은 신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신병들에게도 은밀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기록을 보니 여성 신병들의 중도 포기율이 남성보다 3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포기 사유의 대부분이 과도한 훈련 강도와 신체적 한계 초과였죠. 정혜련 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이며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조중대장과 김대령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순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정혜련 소장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단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이었죠. 내일 오전 10시 전체 장병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햇볕 아래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특전사 훈련소 중앙광장에는 전체 장병들이 집결했습니다. 신병들부터 고참 부사관, 장교들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석한 대규모 집합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정혜련 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조성재 중대장과 김대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이미 징계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다은도 동기들과 함께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고 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전체 장병 여러분, 정혜련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조직의 기강과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이 있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권위와 함께 어머니로서의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지난 3주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차별적 훈련,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조직적 성차별의 실체가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특히 여성 장병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김대령과 조성재 중대장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혜련 소장이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자들이 군대에 와서 무슨 특전사냐? 여군은 남자보다 2배는 강해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광장에 울려 퍼진 차별적 발언들을 들은 장병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성 장병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남성 장병들조차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조성재 중대장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련 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조중대장이 일어서자 정혜련 소장이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 경례를 요구했습니다. 조성재 중대장, 저에게 경례를 하십시오. 조중대장은 당황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였어요. 정혜련 소장은 그 경례를 받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경례, 이제 사단장이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로 해임입니다. 광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여성 장병들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장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김대령도 마찬가지로 즉시 전속 발령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 소장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군대는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의지로만 평가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다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정의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거든요. 유시우 소위도 뭉클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린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산. 정혜련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목격한 장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공식 발표가 끝난 후 정다은은 의무실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에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할 거야? 같은 병실에 입원한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별적 훈련,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산악행군, 그리고 조직적 성차별의 실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처음에는 분명히 군복을 벗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혜련 소장이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말입니다. 그 순간 다은은 깨달았죠. 도망치는 것보다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거요. 오후 늦게 어머니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혜련 소장은 딸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계속하고 싶니? 아니면 그만두고 싶니?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억울했고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혜련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어머니로서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어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망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정혜련 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힘들 거야, 다은아.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아. 알고 있어요. 다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처럼 이 부대도 바꿔볼게요. 저 혼자는 힘들겠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다은은 유시우 소위를 찾아갔습니다. 유시우는 중대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중대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소위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시우는 다은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소위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은이 입을 열었어요. 여성 장병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말이에요. 유시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훈련 노하우도 공유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서로 지지해주고 그런 모임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혼자서는 바꿀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유시우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장병들의 권익 보호와 실력 향상을 위한 모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 조직 전체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었어요. 다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8주간의 혹독한 훈련이 마침내 끝나갔습니다. 수료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최종 성적에 모든 신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다은이 전체 신병 중 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정말이야? 다은이가 1등? 동기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다은이 겪었던 시련들을 모두 지켜봤거든요. 다은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박중대장이 직접 확인해 준 결과였습니다. 체력, 사격, 전술, 그리고 리더십 평가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은이 박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박중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짜 실력이 나온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돕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 실제로 다은은 회복 후 다른 신병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여성 신병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시우 소위와 함께 만든 스터디 그룹은 벌써 10명이 넘는 멤버로 늘어났죠. 수료식 당일 특전사 훈련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여 신병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혜련 소장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그저 딸을 응원하는 어머니였죠. 수석 수료자 정다은 신병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여성 장병들의 박수가 유독 뜨거웠습니다. 다은이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동기들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의무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동료가 이제 당당하게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수석 수료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중 대장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다은은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 유시우 소위의 격려하는 미소, 그리고 동기들의 따뜻한 시선들이 보였어요.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동기 여러분,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다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배운 정신력과 동료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은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다은이 정혜련 소장을 향해 묵직하고 당당한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번 경례는 달랐어요. 며칠 전 조중대장에게 받았던 그 경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이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였고, 동시에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정혜련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경례에 답례했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다은은 유시우 소위 및 새로 합류한 여성 장병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는 15명으로 늘어난 이 모임은 별빛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한 후배가 물었어요. 서로 돕고 성장하는 것.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산책을 했어요. 훈련소 뒤편의 작은 언덕에서 내려다본 부대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정혜련 소장이 물었어요. 전혀요.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몇 달 후 특전사 훈련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훈련 매뉴얼이 도입되었고 성평등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장병들의 자신감과 단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별빛회는 이제 정군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다은과 유시우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정다은은 이제 당당한 특전사가 되어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별이 달려 있었고 그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꿈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별처럼 다은도 이제 후배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죠. 특전사 훈련소의 아침은 여전히 우렁찬 구호 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 속에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진정한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 담겨 있어요. 별을 단 어머니의 경례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